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6번과 같은 문제는 어떻게 좀 구조를 정해 놓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12라는 숫자가 2나 3이나 4로만 더하기로 연결돼야 된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가장 잘게 쪼개는 경우가 요거 아니겠냐? 두 장씩 6묶음 만드는 게 가장 묶음이 많은 상태지 않겠니? 여기까지 이해 갈까? 그럼 그 다음 만들 수 있는 거 묶음 6개짜리는 요거밖에 없어.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묶음 5개짜리. 어떻게 하면 한 묶음이 사라져야 되니까 다 넘겨버려. 5묶음. 12장의 카드를 2장, 4장으로 쪼개자. 5묶음으로. 근데 5묶음은 하나가 더 있네.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3도 가능하겠네. 이해 갈까? 지금 내가 쓰는 게 얘들아 봐봐. 요 표현이랑 이 표현은 똑같다. 12장을 2장짜리 3묶음과 3장짜리 2묶음으로 묶는다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잖아. 그치? 순서가 어찌됐든 간에 개수만 중요하다고. 똑같은 카드 12장이기 때문에. 됐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쓸 때 크기 순으로 쓰세요. 숫자를. 그래야 중복이 안 생깁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네묶음 만들어 보려고 해요. 네묶음. 어떻게 할까? 네묶음은 2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4밖에 없지 않을까? 일단 첫 번째로. 근데 4, 4장짜리 하나를 왼쪽에 주면 이런 것도 가능은 하겠다. 2, 3, 3, 4. 그치? 그리고 3, 3, 3, 3도 가능하겠네. 네묶음으로 만들 수 있는 케이스는 이렇게밖에 없을 거예요. 12장을 나누는 방법. 됐니? 그럼 이제 남은 거는 3묶음짜리 당연히 4, 4, 4밖에 없어요. 2묶음은 불가능하지. 6장씩 나눠 가져야 되니까 불가능이겠죠. 그래서 나눌 수 있는 10이라는 숫자를 더하기로 표현할 수 있는 경우의 수 7가지가 답입니다. 7가지. 이렇게 6번이 정리가 돼요. 문제에서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갈까? 됐죠? 12장을 어떻게 쪼갤 수 있는가? 자, 오히려 7번이 너희한테는 조금 더 친숙하거나 편하게 느껴질 겁니다. 두 그래프의 교점이 2개라는 말은 두 그래프가 서로 같다라고 놨을 때, 즉 방정식을 세워서 한쪽으로 몰았을 때 실근이 2개라는 얘기겠죠. 서로 다른 실근. 됐죠? 그래서 판별식을 썼을 때 0보다 커야겠지. 이걸 만족하는 순서상 AB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A제곱이 B보다 크면 됩니다. 그럼 A가 1일 때는 B는 불가능해요. 주사위 눈밖에 안 된다. AB는 A가 2면 1, 2, 3이고요. A가 3이면 1부터 6까지 다 되고요. A가 4여도 1부터 6, 5여도 1부터 6, 6이어도 1부터 6 다 가능하겠죠. 됐어? 만들어지는 순서쌍의 개수 3개, 6개씩 4번, 24개. 그래서 최종 27개의 순서쌍이 만들어지겠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경우에 맞췄어 이거는? 오케이. 자, 그 다음은 이제 곱의 법칙으로 넘어가 봅시다. 곱의 법칙이 조금 더 많이 사용되죠. 아무래도. 자, 8, 9, 10 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8, 9, 10 한번 체크해 봅시다. 본인들이 구한 게 맞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8번 문제의 경우에는 가조건이 각 자릿수의 합이 짝수고 곱도 짝수래. 하나씩 봐봐. 얘들아, 각 자릿수의 합이 짝수라는 건 어떻게 해석하냐면 홀수가 0개거나 또는 짝수개여야 된다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앞으로 문제가 좀 더 복잡해질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어떤 케이스만 얘기를 하고 싶다? 짝짝 더하거나 또는 홀홀로 더하는 경우만 더해서 짝수가 되겠죠. 홀수가 홀수개 있으면 더하면 홀수됩니다. 중요해. 홀수가 홀수개 더해지면 홀수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 갈까요? 이건 안 까먹어 고3 돼도. 지금 이거 약간 유치해 보여도 얘들아 홀수계 더하면 홀수다. 알겠죠? 자, 요번엔 곱해서 짝수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야 돼? 풀어서 말하면 짝수가 적어도 하나 있다예요. 야, 별거 아닌 것 같고 이해 가는 것 같지만 경우의 수, 즉 확통 나중에 배우겠지만 경우의 수 파트에서 중요한 거는 다르게 말하고 있는 걸 내가 아는 걸로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해. 왜냐면 니네가 경우의 수 문제를 풀어봐서 알겠지만 말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식이 아니라 똑같은 문제지만 표현 방법이 너무 많아요. 그걸 다 알고 있는 모양으로 통일시켜야 돼요. 우리는 이런 모양으로 통일시킬 거라고. 자, 얘만 파악이 되면 이 문제는 너무 쉬워요. 짝 더하기 짝 또는 홀수 더하기 홀수인데 짝수가 적어도 하나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뭐일 수밖에 없다. 짝수일 수밖에 없다. 그럼 1, 2, 3, 4, 5, 6, 7, 8, 9 중에서 짝수는 2, 4, 6, 8 4가지겠죠?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갈 숫자 4가지에다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4가지. 자, 얘를 승규야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곱해야 돼요. 왜? 얘만 봤을 땐 아직 상황이 안 끝났어. 하나의 상황이 끝나려면 두 개 다 숫자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얘의 경우의 수는 곱해서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16이 된다. 18이 아니라 16이어야 됩니다. 자, 9번 문제는 1부터 9까지의 수를 나열할 건데 3개를 홀짝이 교대로 나왔으면 좋겠다. 당연히 케이스는 2가지겠죠. 홀짝 또는 짝홀짝. 자, 그러면 1, 2, 3, 4, 5, 6, 7, 8, 9 중에서 홀수는 5개고 짝수는 4개죠. 그럼 마찬가지로 나열하는 경우에서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홀수 5개 중 하나 갖다 쓸 수 있네. 짝수 4개 중 하나 갖다 쓸 수 있겠네. 홀수 5개지만 맨 앞에 하나 썼으니까 개수가 하나가 줄어야겠네. 이렇게 나열시켰었죠 우리. 마찬가지 반대로 4 곱하기 5 곱하기 3이라고 쓸 수 있겠죠. 됐나? 경원이 기억나? 이 2개 더해 곱해? 더해요. 이번엔 더해야 돼. 왜? 서로 다른 케이스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구해서 더하는 거고 또 얘 가려도 이거 말 돼요. 상황 하나가 끝났어. 그치? 그러면 서로 다른 상황이라는 뜻이야. 얘들 알겠죠? 그래서 얼마? 80 더하기 60. 답은 140이 됐을 겁니다. 괜찮을까? 자, 우리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 기억나요? 약수의 개수? 중학교 1학년이냐? 초등학교냐? 아, 배웠죠? 그쵸? 중학교? 어떻게 구했지? 설아야, 우리 어떻게 구했지? 중학교 1학년 때 약수의 개수? 뭘 하고 먼저? 5글자? 그치. 소인수 분해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했죠? 지수의? 그 위에 있는 게 지수야. 그 지수의? 지수의 1씩 더한 다음 곱했죠. 근데 사실 이 곱하기가 지금 우리가 하는 곱의 법칙을 사용한 겁니다. 근데 그때 너무 어려서 니네한테 말해줘봤자 이해 못할 거니까 그걸 설명을 안 하는 것 뿐이야. 다시 주어진 숫자를 소인수 분해하면 이렇게 생기거든 얘들아. 그럼 요놈의 약수는 무조건 쟤랑 모양이 비슷하게 생겨야 돼요.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 그리고 약수 중에서 원래 수보다 큰 거 있냐 없냐? 없죠.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이 네모 안에 들어가는 숫자는 3의 세제곱, 즉 3개를 넘어가서는 안 돼. 즉 이 네모 안에 들어가는 숫자는 0, 1, 2, 3 중에 하나여야 돼요. 오케이? 쌤 0은요? 자, 예, 참고
고2 때 어차피 나와요. 모든 수의 0제곱은 1로 약속했습니다. 모든 수의 0제곱은 1. 그래서 0의 0제곱도 1이에요, 얘들아. 약속했습니다. 약속. 오케이? 약속을 한 이유는 규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한 건데 자세한 건 고2 때 배우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런 다음 그럼 두 번째 7 네모에는 얘들아 어떤 숫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0, 1, 2 중 한 개가 들어가는 거야. 됐어? 그래서 총 경우의 수가 몇 개야 얘들아? 4개 중 하나가 들어간다며 4 곱하기 3개 중 하나가 들어간다며 3. 약수의 개수 12개가 됩니다. 여기에 0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얘들아 중학교 때는 더하기 1 해서 곱하라고 배웠었던 거야. 참고로 가지수가 하나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정리해 주시고 옆에 11, 12, 13 세 문제 또 해봅시다. 네, 뭐 한번 해봅시다. 자, 11번은 자, 약수의 개수가 105개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다 1 더해서 곱하는 놈들이라며 했더니 105가 나와야 된다며. 자, A 더하기 1, B 더하기 1, C 더하기 1 모두 뭐야? 2보다 큰 자연수들일 겁니다. 그래서 얘 뭐하란 소리야? 결국엔 105를 소인수분해라는 소리예요. 3 곱하기 35니까 5 곱하기 7일 수밖에 없다. 딱 2보다 큰 자연수 3개곱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냥 거리낌 없이 3, 5, 7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의 숫자 조합은 불가능합니다. 문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됐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얼마? 2 더하기 그러니까 3개 더한 다음 3 빼면 되니까 답은 12가 됩니다. 자, 12번 문제는 경로 문제도 뭐 자주 나오죠. 우리 원래 A에서 B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총 3가지입니다. 그 다음 B에서 C로 가는 거는 N가지가 존재하겠죠. 다시 C에서 B로 가는 거 원래는 N가지고 B에서 A로 가는 거 원래는 3가지인데 누구? 나 조건에 의해서 갔던 길은 못 쓴다며. 이미 지나간 길은 쓰면 안 돼. 그래서 1씩 빠져야 되죠. 이해가죠? 그래서 얼마가 돼요? 72는 2, 3은 6 곱하기 n의 n-. 자, 6 나누시면 12는 n 곱하기 n-. 자, 뭐 전개해서 보셔도 되는데 연속된 자연수 곱해서 10이 되는 거 4 곱하기 3이겠구나. 아시면 됩니다. 그 외 나머지 한근은 부호반대 마3 곱하기 마4가 있습니다. 얘는 불가능하겠죠. n은 양수여야 되니까. 그래서 답이 4가 됩니다. 됐냐? 경험이 괜찮아? 자, 13번. 이것도 아까 나왔던 표현이라 또 우리가 아는 표현으로 가야 돼, 얘들아. 내가 2개를 곱해서 짝수려면 얘들아, 짝수가 적어도 하나 있어야 돼. 야, 그럼 사실 너희는 적어도라는 말을 보고 급발진해야 돼. 뭐 어떻게 풀어야 돼? 전체 경우의 수를 센 다음에 홀수만 나오는 경우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쵸? 문제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 것을 빼버리면 되지, 전체에서. 그럼 내가 주사위 2번을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숫자 조합, 즉 전체의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이라고. 거기에서 뭘 빼? 홀수랑 홀수만 나오는 경우 3 곱하기 3을 빼시면 된다고. 됐어요? 36에서 9를 빼시면 답이 나올 거라고. 지금 만약에 설명하는 것들이 조금 어렵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중학교 2학년 때 열심히 안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다 중학교 2학년 때 나왔던 유형들이에요. 그쵸? 아닌가요? 나만 나왔니? 야, 그럼 이따가 7시 55분에 쉬려면 지금 쉬는 게 맞겠네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합시다. 네,
볼게요. 자, 14번은 야, 세 자릿수가 5의 배수이려면 어떻게 생겨야 되지? 땡땡 0으로 끝나거나 땡땡 5로 끝나야 될 거야. 그치? 케이스 두 개죠.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케이스가 땡땡 0이라고 한번 가정 좀 하시고 두 번째 케이스 땡땡 5라고 가정해보자. 얘들아, 그러면 나 조건이 홀수끼리 이웃하면 안 된다 했거든? 그럼 여기에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뭐는 안 된다는 거야? 홀은 안 된다는 얘기야. 그렇잖아. 홀수끼리 붙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가능한 게 뭐야? 총 세 가지죠. 짝짝, 짝홀 또는 홀짝.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을 거라고. 이해 갑니까? 됐냐? 야, 그러면 뭘로 푸는 게 좋냐면 잘 봐. 케이스는 총 4가지인데 그 중에 3가지를 구하는 건 귀찮지 않겠니? 그래서 우리는 뭐 하자? 전체에서 얘를 빼자야. 그럼 나머지만 남겠지. 이해 갈까? 됐죠? 그래서 전체의 경우의 수는 9 곱하기 9라는 거 기억나요, 얘들아? 전체? 이건 중학교 때 했던 거니까. 맨 앞에는 0이 못 오니까 9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자리는 미안해요. 두 번째 자리는 10이겠다. 쏘리. 똑같은 수가 와도 되죠. 뭐 자리마다 수가 달라야 된다는 말은 없잖아. 괜찮습니까? 네. 그 다음에 뭘 빼자고 얘들아? 홀수 오는 거 빼자고. 홀수 1, 3, 5, 7, 9 5개 홀수 두 자리 모두 홀수가 오는 걸 제외시키면 되겠죠. 됐어? 얼마야 그래서? 90에서 25를 빼니까 65가 되겠네요. 65. 첫 번째 케이스. 됐죠? 왜? 뭐 이상해? 왜 9 곱하기 10인지가 궁금한 거야? 네. 오케이. 자, 얘들아, 여기에 쓸 수 있는 숫자는 0부터 9까지 10개예요. 근데 맨 앞자리에는 0이 못 오니까 1부터 9를 써야 되는 거지. 그리고 각 자릿수가 달라야 된다라는 말은 없어요. 똑같은 숫자가 올 수 있는 거야. 앞에서 쓴 건 그 다음 못 써? 없어. 내 말 이해 갈까요? 그러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은 두 번째 케이스는 얘가 이미 홀수야, 얘들아. 그러면 이 앞에는 무조건 짝수가 와야 돼요. 그쵸? 5는 홀수니까. 그래서 맨 앞에 짝수가 오든 홀수가 오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홀홀이 연속되는 경우는 안 생길 거라고. 뭐만 되면 10의 자리가 짝수가 되면. 얘는 짝수여야만 하는 거잖아. 얘랑 이웃하면 안 되니까 홀수끼리는. 여기는 홀수 오면 안 돼요. 홀수끼리 이웃하면 안 된다고 했어. 그치? 됐어? 야, 그러면 맨 앞에는 뭐야? 맨 앞은 그냥 9야. 왜? 아무거나 와도 된다는 거야. 아무거나. 0 빼고 다. 그 다음에 얘는 대신 짝수만 와야 돼. 두 번째 자리는. 그래서 짝수는 뭐야? 0 포함해서 5개겠죠. 맨 뒤에는 5니까 이건 내가 따로 셀 필요 없지. 이미 적혀있던 놈이니까. 그래서 얼마? 45가 되겠죠. 그래서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는 서로 다른 경우를 따로따로 센 거기 때문에 답을 구할 땐 더해 주시면 되겠고요. 최종 답은 110이라는 답이 나오겠습니다. 110. 슬프게도 요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 학교 시험에서 맞출 수 있어요. 항상 경우의 수가 들어가면 얘들아, 보통 1등급 컷이 5점에서 10점 정도가 떨어져요. 하락해요, 하락. 애들 다 못해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재작년 1등급 컷 70점대였나? 그랬던 것 같아. 90점 넘는 게 정규에 한 명 있었고, 2등이 80점 초반이었고, 그랬던 것 같아. 수학이. 작년도 그랬어요. 한 10점 정도 떨어졌어요, 커트라인. 경우의 수를 어려워해요, 경우의 수를.
요 정도까지는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부터도 어렵잖아 솔직히 처음 하면. 그래서 애들이 포기를 많이 하거든 얘들아. 한 두 문제 세 문제 버리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커트가 내려가지. 거기서 한 문제만 맞출 수 있으면은 진짜 많이 역전되는 거잖아. 얘는 5점 깎였고 난 5점이 올랐어. 그럼 10점 차이 나는 거잖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어차피 같이 틀릴 거였는데 내가 5점 맞추면. 뭔 말인지 이해 갈까?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 됐어? 그래서 여기 조금 빡세도 잡아 가셔야 돼요. 자, 15번. 자, 두 자리 자연수 중 두 개를 선택을 할 건데 둘 다 5의 배수면 안 되는데 둘의 합은 10의 배수가 되어야 된대요. 야, 그러면 둘 다 5의 배수가 아니라는 말은 뭐예요? 두 수 모두 두 번째 자리에 다시 1의 자리에 0이랑 5가 와서는 안 된다는 뜻이야. 두 수가. 맞아? 근데 두 수의 합이 어때야 된대? 10의 배수여야 된대. 그 무슨 말이지? 요놈의 1의 자리수를 A라고 하고 요놈의 1의 자리수를 B라고 한다면 A 더하기 B가 0이거나 10이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즉 두 개를 더했을 때 1의 자리가 0이 돼야 된다는 뜻이라고. 두 수를 더했을 때.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결론 이런 모양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두 수가. 그럼 어때? 둘 다 5의 배수 아니죠? 하지만 합하면 10의 배수 됩니다. 1의 자리 더해서 0 될 거니까.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상황. 이런 상황. 이런 상황. 이렇게 두 수를 뽑아달라는 얘기야. 5는 당연히 안 되겠고. 쌤 64는요? 이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두 수를 뽑았으니까. 14, 16을 뽑든 16, 14를 뽑든 똑같은 상황일 거 아니야. 동시에 두 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이해갈까? 그래서 이런 경우 몇 가지 있니 얘들아? 여기 앞에 쓸 수 있는 숫자 1부터 9겠죠? 얘도 1부터 9일 거니까 당연히 9개 나올 수 있고 얘도 9개 나올 수 있다. 순서상 만들 거면. 그래서 9 곱하기 9가 가능하겠죠. 됐나요? 마찬가지로 요 경우도 맨 앞에 1부터 9까지 가능하고 얘도 1부터 9까지 가능해. 9가지 곱하기 9가지니까 81개의 순서상이 생길 거라고. 그러면 나머지도 따질 거 없이 81가지겠지. 그래서 답은 4니까 324라는 답이 나오겠죠. 네 가지를 다 더했을 때. 정리 잘 해놓고 16, 17 갑시다.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1의 자리수가 미안해요. 16번을 먼저 해야 되죠. 자, 16번부터 야, 두 개를 더해서 홀수이려면 홀 더하기 짝 아니면 짝 더하기 홀이다. 맞죠? 괜찮지? 야, 그러면 홀 더하기 짝이 되려면 얘들아 A가 홀수고 B도 홀수인데 C는 짝수여야 돼요. 맞지? 두 개 곱해서 홀수려면 둘 다 홀이어야 되죠. 그럼 끝났네요. 뭐 해주면 됩니까? A가 1, 2, 3, 4, 5, 6, 7, 8, 9, 10에서 홀수 5개 가능. 그 다음 B도 홀수인데 A랑 달라야 되니까 4개 가능. C는 짝수 아직 하나도 안 썼죠? 다시 5개 가능으로 가시면 되겠죠. 미안해요. 아닌가요? 맞네요. 자꾸 바보 같은 짓을 하네. 5개 맞죠? 짝수 2, 4, 6, 8, 10. 그래서 전체 개수 100개. 자, 근데 A, B를 곱해서 짝수인 경우는 얘들아 총 몇 가지가 돼요? 3가지가 돼. 3가지. 어떻게? A가 짝, B도 짝, C는 홀. 근데 A가 짝, B는 홀, C도 홀. A가 홀, B가 짝, C는 홀. 이렇게 3가지가 있을 거야. 맞아?
그래서 뭐 그 외의 상황을 빼도 되긴 하는데 그거 생각하기 싫으면 요 정도는 금방 구하니까 그냥 계산하셔도 돼요. 5, 4, 5겠죠 얘도. 그쵸? 짝짝홀 5개 하나 썼으니까 4개 홀수는 안 썼으니까 5개. 얘는 5, 5, 4겠죠? 순서만 달라요. 그래서 5, 5, 4가 곱해질 거야. 마지막 놈 어떻게 돼요? 5, 5, 3입니다. 얘도 똑같이. 그래서 결론은 다 100 나와요. 다 100. 그래서 모든 상황 다 구해서 더해줬더니 400이라는 답이 나오더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홀짝 문제 좀 풀만 하겠죠? 이제 좀 느낌 오니? 모르겠으면 이렇게 다 나열해서 풀어도 상관없어요. 모든 케이스. 알겠죠? 네. 자, 17번으로 넘어가면 0부터 9까지 3개의 숫자를 선택해서 세 자릿수를 만들어낼 건데 1의 자리가 4의 약수, 즉 1, 2, 4 중 하나였으면 좋겠대. 그래서 그냥 모르겠으면 1로 끝날 때, 2로 끝날 때, 4로 끝날 때로 케이스 나눠서 푸시면 돼요. 물론 경우의 수는 똑같이 나올 건데 좀 다를 수 있나? 그래도 한번 해보자. 첫 번째, 땡땡 1로 끝나기. 두 번째, 땡땡 2로 끝나기. 세 번째, 땡땡 4로 끝나기. 됐냐? 야, 뭐보다 작았으면 좋겠다고? 640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맞아? 그럼 잘 봐. 첫 번째 케이스. 야, 1부터 5가 아무거나 들어가면 근데 쌤이 1은 안 돼요. 오케이. 2부터 5가 맨 앞자리에 들어간다면 무조건 640보다 작지 않냐? 네. 맞죠? 2나 5 사이에 아무거나 들어가도 640보단 작을 거 아니야. 그래서 2, 3, 4, 5 4가지 경우가 생깁니다. 무조건 작아요. 10의 자리에 뭐가 들어갔는지 상관없이. 맞아? 잘 들어? 근데 그 다음 내가 쓸 수 있는 숫자 몇 개야 그러면? 8개. 왜? 총 10개 중에서 1 썼고 맨 앞에서도 하나 쓴 거야 얘들아. 경우에 쓰면 그럼 2개의 숫자를 채웠기 때문에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8개가 남아서 4, 8에 32라는 경우의 수가 돼. 자, 문제는 6으로 시작할 때죠. 6으로 시작할 때 6일 써놓고 생각하면 돼 얘들아. 그럼 여기 가운데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 경원아 몇 개야? 640보다 작으려면? 0? 1은 쓸 수 있다 없다? 없어. 1 이미 썼으니까. 서로 다른 3개 선택이잖아. 그래서 2, 3까지밖에 못 써. 몇 가지? 3가지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얼마? 첫 번째 경우 35가지가 나오게 돼요. 32 더하기 3 해서. 이해 갈까? 자, 그럼 두 번째 것도 동일합니다. 뭐 해준다? 맨 앞에 쓸 수 있는 거 일단 쉬운 거부터 1, 3, 4, 5 가능. 즉 4가지 선택지 가능. 마찬가지 8개 가능. 그래서 32가지 가능. 좀 편한 거. 근데 문제는 6땡 2일 때는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0, 1, 3이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또 3가지가 등장해서 35가지가 가능해진다. 근데 마지막 케이스는 35가지가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아닌가? 맞죠? 자, 땡땡 4로 끝나. 그럼 맨 앞에 쓸 수 있는 숫자는 1, 2, 3, 5 4가지 가능합니다. 똑같이. 그러면 그 다음도 숫자 2개 썼으니까 8가지 가능해서 32가지가 나와. 여기까지는 똑같아. 근데 맨 앞이 6으로 시작할 때는 가운데에 쓸 수 있는 게 앞에 놈들이랑 다르네. 4가지가 가능합니다. 4는 어차피 못 들어갔었으니까. 그래서 총 36가지가 나와요. 마지막에서. 그래서 답이 106이 나와야 됩니다. 105가 나오면 잘못 구한 거예요.
106이 나오시면 됩니다. 자, 18번 엔드 19번까지 합시다. 18, 19 둘 다 마무리 해봅시다. 18번만 합시다. 시간이 별로 없네요. 18번 시작. 가봅시다. 자, 얘는 이 문제 유형은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죠. 뭐부터 한다? 인접한 면이 많은 곳부터 색칠. 요 규칙만 잘 기억하시면 10문제 중 7, 8문제는 한 줄로 풀립니다. 쌤, 그러면 두세 문제 정도는 안 풀린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했는데도 곱하기 하는데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는 케이스 나누셔야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안 그래도 되실 거예요. 저 노란색만 자르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면과 인접해 있는 C를 가장 먼저 색칠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은 세 개의 면과 이웃되어 있는 A와 D를 색칠하면 되는데 그 둘의 순서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동급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B와 E를 색칠하시면 한 줄 풀이가 가능해집니다. 자, 그럼 나는 색깔 5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C에다가 색칠할 거는 5가지 중에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그리고 헷갈릴 수 있어. 그럼 가정하세요. 빨간색 색칠했다고 가정하세요. 그런 다음에 A를 색칠할 거야. A는 빨간색 피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몇 가지? 4가지의 선택지가 있는 거야. 그럼 또 가정하세요. 파란색이라고 가정해보자. 자, 그러면 이제 D는 팥발 다 피해야 돼. 그래서 선택지가 3개밖에 안 남고 노란색이라고 가정할게요. 됐냐? 그럼 끝났네요. 왜? B는 팥발만 피하면 돼. B에는 노란색 칠할 수도 있는 거야. 그치? 선택지 3개고요. 2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노만 피하면 돼요. 선택지 3가지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답이 540이 나옵니다. 540. 이렇게 헷갈릴 땐 이렇게 가정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19번은 문제 위에다가 별표 5개 쳐놓으세요. 지금 처음 보는 이 풀이가 조금 어색할 수 있겠지만 비슷한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시면 이 풀이가 가장 쉬운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잘 봐. 3분의 A 더하기 B가 자연수라는 얘기는 A 더하기 B는 3 곱하기 자연수라는 말이잖아. 우리는 3 곱하기 자연수꼴을 뭐라 불러? 다른 말로 3의 배수라고 부르죠. 맞지? 야, 더해서 3의 배수, 더해서 어떤 수의 배수를 구하라는 문제는 무조건 분류하라는 문제입니다. 분류. 뭘로 분류하냐면 이 숫자로 나눴을 때 나머지에 따라서 그룹을 나누라는 얘기야. 즉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놈들이 있을 겁니다. 나머지가 없는 놈들이겠죠. 3의 n꼴인 놈들 3, 6, 9 있을 거고 3, 6, 9, 12, 15, 18 요 놈들은 같은 그룹인 거야. 그 다음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놈들이 있을 겁니다. 얼마? 1, 4, 7, 10 1부터 20까지는 1, 4, 7, 10, 13, 16, 19까지 요 놈들도 같은 그룹에 속하는 놈들인 거고 마지막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 숫자들 2, 5, 8 그리고 2, 5, 8, 11, 14, 17, 20까지 요 놈들도 같은 그룹이야. 그때 두 수를 더해서 3의 배수이려면 얘들아 둘 다 3의 배수면 3의 배수가 됩니다. 또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놈과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 놈을 더해야 3의 배수가 돼요. 무조건. 여기 초록색에 있는 숫자는 무조건 파란색이랑 더해야 3의 배수 됩니다. 왜?
더하면 나머지가 3 돼서 또 3으로 나누어 떨어지죠. 나머지가 사라지는 거야. 그럼 반대로 나머지가 2인 놈과 나머지가 1인 놈을 더하는 케이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3의 배수가 되는 케이스 이거밖에 없어요. 주황색, 초록색 아무리 더해봤자 3의 배수 절대 안 됩니다. 주황색, 파란색도 절대 안 돼요. 파란색, 파란색도 절대 안 되고요. 초록색, 초록색 더해봐도 절대 3의 배수 될 수 없어요. 나머지가 3으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더하셔야 돼요. 중요해, 이 아이디어는. 어느 배수든 갖다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됐나? 괜찮냐? 야, 그러면 요 케이스는 몇 가지야? 저 중에 하나 뽑고 요 중에 하나 뽑는 거 3 곱하기 6이야. 18가지의 케이스가 있는 거야. 초록색 4가지, 파란색 7가지, 28가지 케이스가 나오는 겁니다. 파란색 3가지, 초록색 7가지, 21가지 케이스가 나와요. 그래서 답은 67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돼요. 절대로 직접 나열하라는 문제는 아닙니다. 됐나요? 재밌죠? 이 풀이는 꼭 기억해 놓으세요, 얘들아. 왜냐면 나중에 확통 가서 또 나올 수 있는 내용이라 그래요. 자, 일단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얘는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정리하시고요. 순열 내용 설명 좀 할게요. 자, 순열 갑시다. 자, 순열은 너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문제 중에 다음의 문제가 바로 순열의 공식이 활용되는 문제인데, 학생 10명이 있어. 그 중에 너희가 반장과 부반장을 뽑을 거야. 한 명씩. 그럼 경우의 수 어떻게 셌니? 중학교 때. 자리가 2개가 있다라고, 의자가 2개가 있다라고 가정하지 않았냐? 그래서 여기는 반장 자리고 여기는 부반장 자리야. 즉 10명 중에 2명을 여기에 나열하면 여기에 쓴 애가 반장 되고 두 번째 자리 쓴 애가 부반장 된다,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 그래서 경우에서 어떻게 구했죠? 10 곱하기 9라고 배우지 않았니? 기억나요? 됐어? 중2 때 이거 있었어. 실제 대표 2명도 있지. 그건 조합이야, 뒤에 가서. 자, 그럼 다시 이게 왜 순열이냐면, 우리 순열은 영어로 퍼뮤테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맨 앞자인 P를 갖다가 기호로 사용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기호를 사용하지? NPR이라고 쓰죠. N과 R은 소문자 쓰는 게 아니라 아래천자로 쓴 거야. 그 작은 글자, 그쵸? NPR이 뭘 의미하는 거였어? 그렇게 말하면 틀려. 확통 가서 다 틀려.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서로 다른 n개가 들어가요. 일단 그 n개가 서로 달라야만 순열을 쓸 수 있어요.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뽑아서 나열시키는 경우의 수예요. 원래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나오긴 하는데 나는 일부러 뽑아서 나열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뒤에 조합이랑 비교하기 위해서. 야, 그럼 나는 총 n개를 갖고 있어야 하면 그 중에 r개를 뽑는 거잖아, 그치? 이 정의 안에 이미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성립된다가 가정되어 있어야 돼. 전체 개수가 당연히 r보다는 크거나 같아야겠죠. 당연히 개수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 거며, 저거는 전제적 무조건 깔려 있는 거야. 언급 안 해도 저렇다는 건 알고 있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을까? 됐어? 야, 그러면 n개 중 r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세? 사실 바로 요게 뭐였던 거야? 10명 중 2명을 뽑아서 나열한 거잖아. 얘가 사실 10P2였던 거야. 순열로 쓰면 10명 중 2명을 뽑아서 나열한 경우의 수. 여기까지 괜찮니? 계산하는 방법은 10부터 2
개의 곱입니다. 10부터 시작하는 1씩 줄여가면서 2개만 곱하면 그게 순열의 계산법이 돼. 7P3이 있으면 뭐라고? 7부터 시작해서 1씩 줄여서 3개 곱하시면 돼요. 7명 중 3명 나요. 3자리 있고 7, 6, 5일 거 아니냐고. 여기까지 괜찮니? 저게 계산 방법이야. 자, 그럼 공식을 만들어 봅시다. NPR은 n부터 시작해서 1씩 줄여갈 겁니다. 경원아, 총 몇 개를 곱해야 돼? 그럼 우리는 n부터 몇 개의 곱이야? 맞아. n부터 r개의 곱이야. n부터 시작해서 1씩 줄여가서 r개의 곱이야. 요거 총 r개여야 돼. 그러면 이거 n 빼기 0이고 얘 n 빼기 1이고 n 빼기 2니까 r번째는 n 빼기 얼마겠냐? 마이너스 1이야. 왜냐면 잘 봐. 첫 번째가 n에서 0 뺀 거고 두 번째 놈이 n에서 1 뺀 거고 그 번째보다 하나 덜 빼야 되잖아. r번째니까 r에서 1 뺀 걸 빼야지. 이해가? 그러면 얼마씩이 어떻게 돼? 여기 자리가 n-r 더하기 1이라고 너희가 아마 교과서 같은 데서 봤을 거라고. 이걸 전개하면 이렇게 되겠죠. 위에 뭐야? 괜찮을까? 됐냐? 야, 그러면 오케이, 이런 공식인 거 알겠는데 뭐가 거슬리냐면 점점점이 거슬려. 수학에서 생략. 다시 r이 만약 n과 r이 좀 큰 숫자라면 이거 다 언제 나열해서 쓰고 앉아있을 거냐고. 이해 가요? 그래서 좀 간편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만들어냈어. 그걸 알기 위해선 우리는 팩토리얼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팩토리얼. 영어로는 F로 시작합니다. 기호를 어떻게 쓰죠? 느낌표. 그래서 3팩이면 뭐지 얘들아? 3이 1이죠. 뭐야? 뭔가 순열이랑 비슷한 느낌이네. 1씩 줄여가면서 곱하는 거. 그치? 5팩이면 얼마지? 5, 4, 3, 1. 120 나와요. 이거 외워집니다. 나중에. 그치? 그럼 물어봅시다. 0팩 얼마입니까? 왜? 팩토리얼은 그냥 1씩 줄여서 1까지 곱하기인데? 0에서 1 빼면은 마이너스 1인데? 저게 뭔데? 약속입니다. 잘 보세요. 얘들아, 1팩은 1밖에 없어요. 2팩은 2 곱하기 1이겠죠. 3팩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맞아?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면 얘들아, 곱하기 2가 추가된 거고 곱하기 3이 추가된 거지. 그 말은 반대로 올라가면 나누기 3이 된 거고 나누기 2가 된 거겠죠. 그렇다면 그 다음 순서는 나누기 1이어야 되죠. 그 규칙을 유지하려고 0팩은 1로 약속했어요. 맞잖아. 1 나누기 1은 1일 거 아니야. 이해 가요? 얘도 곱하기 1이죠. 이 규칙을 유지하기 위해서 0팩은 1로 약속했다고. 됐어? 이건 약속이야. 수학에서 이렇게 쓰기로 약속해서 니네가 마음대로 바꾸면 안 돼. 규칙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자, 그럼 다시 팩토리얼은 1씩 줄여서 1까지 무조건 곱해야 되거든, 얘들아. 아직 1까지 안 갔어. 여기에는 계속 1씩 빼가야 돼. 자, 그러다 보면 1에 도달하겠지. 됐냐?
그럼 잘 봐. 지금 내가 쓴 게 n부터 1까지의 곱이야. 뭐야? n 팩토리얼이죠. 근데 npr은 이 흰색까지라고 이 뒤에가 없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뭐 하면 돼? 똑같은 거 나누어 주면 되지 않냐? 이해가요? 그럼 요 놈은 뭔데? 이 주황색은 뭐야? n마 r팩이 돼요. n마 r부터 1씩 줄여서 1까지의 곱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순열 공식 뭐가 생겼다? n마 r팩분의 n팩이라는 공식도 생깁니다. 저기 있는 거 중에 하나 써볼게. 7p3은 7팩토리얼을 두 개 뺀 거 4팩으로 나눈 것과 같다고. 76, 54, 31 얘를 431로 나눈 것과 같다고. 그럼 약분하면 765만 남는 거 맞잖아. 저거랑 똑같잖아. 왼쪽 아래랑. 약속했습니다. 약속. 잘라줘 손가락? 아니 왜 왜? 말해. 자르고 싶으면. 자, 그러면 순열 계산하는 방법은 알겠고 몇 가지 좀 봅시다. 얘들아, np0은 얼마일까? np0은 얼마죠? 한 개. 왜? n개 중 0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 몇 개야? 한 가지죠. 안 뽑는 경우. 말로 해서 이해되면 참 좋은데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얘로 계산하셔야 돼요. n팩을 n마 0팩으로 뺍니다. 나눕니다. 그럼 똑같네. 그래서 1이야. 됐죠? 그 다음 npn은 얼마일까? n개 중 n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n 팩토리얼입니다. 앞에 거를 두 개 뺀 거 팩토리얼로 나눈다고. 그러면 0팩분의 n팩인데 0팩은 1로 약속했으니까 n팩이 된다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너희한테 야 5명 나열해. 몇 명 중에 뽑는 게 아니라 그냥 5명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하면 5팩인 거야. 그 5명 전체를 다 나열한다고? 그럼 무조건 5팩이라고. 바로 나와야 된다고. 성룡아 7명 나열해 하면 경우의 수 얼마라고? 7팩이라고. 765432. 이게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이 내용 가지고 문제를 풀 겁니다. 네, 잠깐 정리할 시간 드릴게요. 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얘들아 답을 맞췄다가 아니라 너희의 풀이가 나보다 짧냐, 나보다 간결하게 풀었냐, 너무 노가단 아니었냐, 그거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보시면 7개의 숫자 중 3개를 뽑아서 세 자리 홀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너희는 꽂혀야 되는 게 어디야? 1의 자리야. 항상 경우의 수는 특이한 거부터 채우세요. 얘부터 채우셔야 돼. 이 자리엔 1, 3, 5, 7 중 한 개가 들어가야 돼. 그럼 이걸 경우의 수로 표현하는 게 바로 4p1이라고. 4개의 숫자 중 하나를 뽑아서 1의 자리에 집어넣겠다는 뜻이라고. 그런 다음 뭐 해요? 7개 중 하나를 갖다 썼으니 6개 남았을 거고 그 6개 중 2개를 뽑아서 나열한다라고 계산하셔야 된다고. 순열에 친숙해지셔야 돼요. 문제 쉽다고 그냥 중학교 때처럼 푸시면 문제 어려워지면 절대 못 풉니다. 4개 중 하나를 뽑아서 1의 자리 채우시고 남은 6개 중 2개 뽑아서 앞에 2개 채우시라. 됐어? 4 곱하기 6, 5죠. 그러면 120이라는 답이 나와 주겠죠. 써야 간단해진다. 처음엔 좀 어려워도
저거 순열 써야 간단해져. 자, 21번은 뭐 얘는 좀 친숙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31,240. 자, 요거 중요해. 이거 놓쳐서 잘못 풀어오는 애들 많아. 생각보다 큰 수부터인지 작은 수부터인지. 작은 수부터라고 했으니까 1로 시작하는 게 가장 작겠지 얘들아. 그럼 몇 개냐? 1로 시작하는 5자리 수? 야, 1 빼고 나머지 4개를 마음대로 나열하면 돼. 그래서 4팩 나오죠. 4개 나열. 얼마? 24. 자, 그 다음에 2로 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4팩에 24. 다 셌어, 앞에. 그럼 이제 3으로 시작하는 걸 보는데 31,000까지 가려면 1200, 뭐 저거를 몇백 개 세기가 힘들잖아. 그치? 몇십 개겠지만. 무튼 그러면 범위를 좀 더 좁혀. 3으로 시작하는 것 중 가장 작은 건 30 땡땡땡이겠죠. 그 30 쓰면 나머지 숫자 3개 나열 6가지가 존재할 거고요. 그 다음이 드디어 이제 31로 시작하는 게 등장할 거야. 그럼 그 다음에도 뭐 해? 0으로 시작하는 걸 먼저 세. 2팩 2가지겠지. 그리고 나면 3일 2로 시작하는 게 드디어 나오겠네. 1은 또 못 쓰니까. 그럼 그중 제일 작은 건 얘고 그 다음이 바로 내가 원하는 요 놈이지 않겠냐고. 3일 2까지는 고정해놓고. 자, 그러면 이 전에는 총 36가지가 미안해요. 56가지의 숫자들이 있었을 거며 얘는 57번째 숫자고 요 놈이 58번째 숫자겠죠. 내가 원하는 게 58번째구나. 잡아주시면 됩니다. 선우이 괜찮냐? 자, 22번 문제는 얘들아, 내가 아까 2가지 공식 알려드렸다. NPR N부터 시작해서 1씩 줄여가면서 다 써보는 거. 그치? 이거 아니면 N마 R팩분의 N팩이라는 공식을 알려드렸어. 그치? 얘가 숫자면 요게 편해요. 알겠어? 얘가 문자면 요걸 써야 돼요. 그래서 둘 다 아셔야 돼. 하나만 알고 있으면 안 돼. 이 문제는 R이 숫자예요. 그래서 위에 거 쓰면 편해요. 금방 풉니다.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2n부터 시작해서 1씩 줄여서 2개니까 좌변은 이렇게 식이 되셔야 되고요. 우변은 2 곱하기 n부터 시작해서 2개니까 다음처럼 2차 방정식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 좌변으로 넘겨버리시면 4n제곱에 2n제곱 좌변 넘어가면 2n제곱만 남게 되고 1차 항 마이너스 2n에 마이너스 2n이니까 사라지겠네. 요게 끝이네요. 얘는 쉬운 문제야. 그래서 n제곱이 16이라 n은 4 또는 마사인데 너무나 당연하게 음수는 불가능하겠죠.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정리하시고 오른쪽 3개 풀면 귀가시켜 드릴 거니까 빨리 합시다. 2, 3, 2, 4, 2, 5 시작. 합시다. 자, 이웃하는 문제와 이웃하지 않는 문제는 항상 세트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죠. 자, 이웃하는 문제는 어떻게 한다? 우리 한 몸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1학년 1번과 1학년 2번이라고 가정 좀 할게요. 그리고 2학년 1번, 2학년 2번, 2학년 3번 한 몸이셔야 되고요. 3학년 1번, 3학년 2번, 3학년 3번까지도 한 몸이셔야 돼요. 그럼 몇 명 나열하는 거지, 성룡아? 얘네가 이제 한 묶음들이면 몇 명으로 봐야 돼? 이 놈들은? 3명으로 봐야 돼. 그래서 3명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 3팩.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다? 이 안에서는 자리 바꿀 수 있어. 2팩. 마찬가지 2학년 3명도 요 안에선 자리 바꿀 수 있지. 3팩. 마지막 3학년 셋도 지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 오케이. 3팩.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한 줄로 답이 나오게 되어 있죠. 됐냐? 얼마 나와요? 216인가요? 얼마? 66에 36. 216에 2 곱하는 건가요?
432 맞아? 이렇게 떨어져야겠죠. 답은 2번. 자, 그럼 이제 이웃하는 거 배웠으니까 이웃하지 않는 거 하래. 경원아 어떻게 풀어야 돼? 이웃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 사이사이. 잘했어요. 뭘 조심해야 되죠?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자라는 건 완벽히 함정에 빠지는 거야. 이건 둘이 이웃할 때만 쓸 수 있는 거야. 둘이 이웃하지 않을 때만. 얘는 4명이야. 4개야. 절대 저걸로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뭘로 푼다? 사이사이로 푼다. 사이사이 배치. FRTN이라는 놈은 나중에 배치하면 돼요. 오케이? 맞지? 자음끼리 이웃하지 않는 거? 그러면 뭘 먼저 하냐면 모음을 먼저 나열하시는 겁니다. 모음 3팩이겠죠. 그리고 가정하세요. 항상 경우의 수는 이렇게 경우의 수 세 쓰면 그 중에 하나 가정해서 쓰셔도 돼요. 이렇게 모음 나열했다 치자. 그러면 자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이렇게 4개밖에 없는 거야. 이 4자리 중에 4자리에 하나씩 다 들어가야겠지. 그치? 여기서 중요하다. 빈자리를 자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야, 얘들아. 나누어 주는 문제도 순열 쓰이는 겁니다. 순서대로 나열해서 주기 때문에. 괜찮니? 그래서 얼마? 빈자리 4개 중에 4개를 모두 다 뽑아서 FRTN한테 나누어 주시면 돼요. 내가 얘를 굳이 얘기하는 이유는 빈자리가 더 많을 수도 있어. 5개, 6개 될 수도 있다고. 그러면 뭐에? 6P4라고 쓰는 거라고. 빈자리 그 중에 4개를 뽑아서 FRTN한테 나누어 준다. 빈자리에 번호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냐? 네, 그래서 답이 얼마? 4 빼기 24에 6 곱하니까 맞나? 144? 오케이. 자, 마지막 25번은 적어도 여학생 1명 이상 문제, 적어도 나오면 여사건이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야, 여학생이 1명 이상이면 여자 남자, 남자 여자, 여자 여자 다 가능하죠. 그쵸? 케이스가 많아? 그러면 그 외의 상황을 빼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전체에서 남학생만 뽑히는 경우를 빼면 되겠네요. 전체는 뭔데 얘들아? 아까 이렇게 회장 부회장 뽑는 거는 2자리 만들어서 나열하는 거래매. 그치? 그래서 얼마? 7명 중 2명을 나열하자가 전체입니다. 그때 남학생 3명 중에 2명을 나열하는 게 남학생만 뽑히는 경우겠죠. 그래서 얼마? 42에서 6 빼니까 36이 답이 된다. 좋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귀가합시다.